지면은 어두워지네. 제 태양이 점점 저갈수록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노을이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도 서산너머로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태양이 지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대가 잠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간을 천문학적 방명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밝은 천체들부터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노을이 약해지면서 이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하늘이 오늘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 보실 수 있는 하늘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10시쯤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절 별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계절 밤 10시쯤에 머리 위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을 그 계절의 별자리라고 부르게 되어서요. 저희가 밤 10시쯤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게 되겠고요. 자, 이곳에서 제가 설명드리게 될 것은 우선 별자리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 하늘에 어떠한 별자리가 놓여져 있는지 또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쯤에 밤에도 유목민들이 가축을 옮겨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불빛 나오는 물건 좀 꺼주시겠습니까?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에서 아주 심한 사람이네. 옛날 유목민들이 밤에도 가축을 옮겨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시간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별들을 이용해서 별자리를 만들어 시간하고 방향을 알아내었다고 하죠. 그 후로 각 나라나 부족별로 여러 가지 별자리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1922년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에서 세계의 밤하늘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 총 88가지의 별자리를 놓아두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선 약 48개에서 50개 정도의 별자리를 찾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별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쯤에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자리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별자리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인데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야 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일까요? 북극성. 무슨 별일까요? 네, 바로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하늘에서 이 북극성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저기요. 자, 그럼 그 저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북극성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 2등급 정도 되는 그다지 밝지 않은 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찾아보긴 조금 힘들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7개의 별, 바로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입구 쪽을 보시게 되면 북두칠성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국자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것이 바로 북두칠성이 되겠고요. 이 국자의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별을 지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걸 지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지극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여기 놓여져 있는 이 두 별 간의 간격 약 5배 정도만 연장해서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떠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됩니다. 자, 실제 하늘에서도 북두칠성을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앞에 있는 두 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북극성을 결정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전축 위에 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북쪽 하늘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고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손을 드시게 되면 동쪽, 왼손을 드시게 되면 서쪽, 그리고 그 등뒤에 남쪽 하늘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맨 처음으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별들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별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방향을 결정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방향을 결정하셨으니까 이 하늘에 어떠한 별자리가 놓여져 있는지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름철 밤하늘 찾기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늘을 똑바로 위로 올려다보고서는 머리 위쪽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거의 정 가운데쯤 하늘을 보시게 되면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자, 여기 놓여져 있는 이 별은 하늘의 기준별이자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별이 됩니다. 바로 견우하고 직녀 이야기에 나오는 직녀별이 오늘 머리 위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게 되는데요. 저 직녀별이 하늘의 기준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직녀별을 기준으로 이 수많은 별들의 밝기 등급을 매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직녀별이 딱 0.0등급에 해당한다고 하죠. 저 직녀별을 기준으로 이 수많은 별들의 밝기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요. 문제가 하나가 밝은 별이 4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등급을 갖고 있는 별이 총 4개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전체 하늘에서 다섯 번째로 밝고 오늘 머리 위쪽에서 가장 밝은 별, 저 직녀별은 검은고자리라고 하는 별자리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요. 검은고자리는 저 직녀를 맨 처음에 찾아보신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찌그러진 사각형 모양의 별들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자, 이 4개의 별하고 직녀별까지 합치게 되면 검은고자리를 완성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뭐 이런 모습대로 하늘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시죠? 네, 분명히 제가 검은고자리라고 설명드렸는데 나타난 그림이 검은고가 아닙니다. 자,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네, 우리 친구가 맞춰줬는데요. 바로 하프엔 종류인 리라라고 하는 악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 검은고자리의 원래 이름을 리라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 별자리 이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는 리라라고 하는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을까 고심을 한 끝에 검은고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1등석, 저 직녀별도요. 우리 동양쪽, 중국, 우리나라, 일본 쪽에서만 직녀별이라고 부르게 되고 공식적인 이름은 따로 놓여져 있게 되는데요. 자, 옛날 자주 쓰던 휴대폰, 뭐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요. 스마트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름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갤럭시는 은하라고 하는 뜻이죠. 갤럭시는 아니고요. 자, 정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베가라고 하는 이름이 저 직녀의 본명이 된다고 하네요. 자, 뭐 리라 자리의 베가 혹은 검은고 자리의 직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별자리 검은고 자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별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별자리는 맨 처음에 직녀를 찾았으니까 이제 견우를 찾으러 가볼 건데요.